오늘 오전에 두 명의 현직 도지사가 경찰과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이재명 지사가요, 조금 전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출석해서 조사받은 지 5시간 반 만에 늦은 점심을 하러 나왔다고 합니다. 워낙 지지자들 그리고 취재진으로 북적거렸던 분당선인데요. 그 장면부터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다 마치신 건가요? 아니면 잠시? 조사는 사실상 다 끝났고요. 조서 내용 확인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그 정도면 다 처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밥 먹으려고. 그러면 추가 조사가 있으신 거죠, 어쨌든? 추가 조사는 할 게 없습니다. 다른 사건들은 뭐 5분 이내에 끝날 수 있습니다. 다 사실이 아니니까 어려울 게 없죠.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되는 사실이고 주장하는 것들도 사실관계를 다 많이 왜곡해놨는데 다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해도 죄가 될 수가 없는 사실. 죄가 될 수 없는 사실관계까지 왜곡했다. 어제서부터 계속 목소리를 높였던 이재명 지사인데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여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자, 지금 조사를요 다시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소 의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심 식사는 보통 원래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점심 식사 시간을 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늦은 점심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일단 첫 번째로는 해당 사안, 해당 쟁점에 맥이 끊기지 않는 조사를 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거기서 만약에 이 지사가 점심을 먹고 싶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지속할 명분이 없었을 텐데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원했기 때문에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분위기의 맥락을 끊지 않기 위해서 네. 지금 가장 경찰에서 집중하기로 했던 부분이 사실은 친형 강제 입원, 직권남용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늦은 점심을 먹더라도 조사를 끝까지 마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이 지사는 본인이 얘기하기를 거의 다 했다. 남은 것이 얼마 없다. 게다가 지금 말하는 내용으로만 미루어 봤을 때는 일단 제일 중요했던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는 다 진술 조사를 마쳤고 네. 나머지 예를 들어서 여배우 스캔들이라든지 또는 뭐 조폭 유착설이라든지 남은 혐의나 또는 본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내용들은 5분이면 끝난다. 금방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봐서는 많은 부분의 조사가 실제로 굉장히 압축적으로 네. 그리고 추정컨대는 아마도 이 지사가 관련한 서류 같은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해서 아, 그래요? 제출을 하면서 설명과 함께 굉장히 컴팩트하게 끝내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6.13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처음 피고발인 신분으로 포털안에 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침에 출석할 때 보면은요, 자신이 인생 세옹지마를 언급했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이죠. 네, 김부선 씨가 오늘 페이스북에 저 빼느라 수고하셨다 이런 걸 올리셨어요. 그거는 뭐 다 경찰에서 조사하면 다 밝혀질 일이고 뭐 인생지사 다 세옹지마 아니겠습니까? 저는 행정을 하는 데서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 규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어제도 그만하겠습니다. 경찰의 그 나의 1시간은 경기도민의 1,300만 시간이라 얘기했던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오늘 상당히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이 분당서 앞에서요 거의 일촉즉발의 충돌 직전의 상황까지 나왔었는데요. 네. 김병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재판을 염두에 둔 장기전에 포석을 두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 김부선 씨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니까 세옹지마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세옹지마 일수가 있는 것이 지금 김부선 씨를 변호하고 있던 강용석 변호사가 승승장구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다가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끝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끝까지 가봐야만 누가 승자인지를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여배우 스캔들은 세옹지마 얘기를 끄집어냈던 것 같고요. 네. 여배우 스캔들에 이어서 갑자기 얘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성남시장으로서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질문도 하기 전에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경찰 조사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마 이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사필 규정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불쾌함, 불편함을 표시했는데 만약에 기소가 되고 재판에 다투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떳떳하며 끝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싸워서 정치적으로 이겨내겠다. 뭐 이런 의제 표현들을 오늘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 출두하는 장면에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김홍국 교수님, 왜냐하면 이 지사가요, 어제부터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었거든요. 이른바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더하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 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추석 전에 준비를 했을까요? 역시 본인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들 그리고 수사의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흘러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본인은 이것이 본인에 대한 망신주기다라고 이 지사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나왔던 경찰 조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아주 부인을 소환해서 조사했던 내용들도 네. 사실은 굉장히 중간에 부인 김혜경 씨가 중간에 또 돌아가는 등 사실은 조사가 굉장히 이재명 지사 측에서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네. 불쾌감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강도 높게 조사를 함으로써 진실을 규명하는 경찰의 그런 자세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필 규정이라는 의미도 그렇고요. 또 경기도지사로서 해야 될 1,300만 명의 대표이자 또 경제정책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국토보유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해나가야 될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경찰이 너무 가혹하게 수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강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경찰 역시 그동안 했던 조사를 본다면 뭐 쉽게 물러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아주 치열하게 준비하고 그런 논리적인 공방이 오늘은 경찰서 내부에서 조사 과정에서 전개가 네.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까 경찰서에 출석할 때도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고요. 또 점심 식사를 위해서 나가고 오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눈에 힘을 주면서요. 자신의 이 행보에 대해서 아마 많은 심경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긴 얘기 중에 경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 말고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하자.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윤경호 의원님? 글쎄, 저도 그런 점이 귀에 번뜩 뜨이더라고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관심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게 뭘까 관심 가져봤습니다. 좀 찾아보고 싶었고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할 때 청년수당 가지고 사실은 여러 영향을 미쳤죠. 기본소득 비슷하게 청년수당 주는 거에 대해서 무상으로 퍼주는 거다 논란을 네. 일으키긴 했지만 다른 대선 주자들이 많이 따라갔거든요. 오늘 박원순 시장이 아마 서울시도 2021년까지 고교 무상급식 아마 이거 내놓은 것 같아요. 네.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곳에서 내놓는 정책은 당장은 반발을 받을지 모르지만 네. 대선이라든지 또는 뭐 총선이라든지 선거에서 다른 당이 심지어 베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전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네. 결국 이재명 지사는 아직 내가 대권 주자로서 죽지 않았다. 네. 어찌 보면 문 대통령을 겨냥한 걸 수도 있죠. 뭐 경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언제까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쫓아갈 거냐. 네. 정말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듯이 경기도정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봐라.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아마 목소리를 딱 겨냥해서 네. 그 말을 꺼낸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말이죠. 뭐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하면 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 행보와 관련한 다목적 포석이 깔린 말일까요? 김병민 교수님. 장기적으로 얼마든지 대권 주자로서 충분한 가능성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면서 언론에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지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 겨루어서 크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항상 순위권 내에 들고 있습니다. 네. 경제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오늘자로 코스피 2000선이 붕괴가 됩니다. 증시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 지표, 경제 성장에 관한 모든 부분들에서 결국은 악화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건 기본소득 그리고 국토보유세 등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때 사회적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경제 정책에서 이재명표 경제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했을 때는 현 정부에 대한 경제 정책 실패를 언급할 수도 있는 거라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을 받는 과정은 지나는 과정이 됐건인데 그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만약 살아나지 못하고 계속 추락하기 시작한다면 여권 내부에서 새로운 차기 대권 주자로 현 정부와 견제를 하면서도 쓸 수 있는 대권 주자는 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아마 이런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온희 변호사님께 이쯤에서 좀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12월 13일까지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거나 경찰 수사 결과 별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 지사 입장에서는 날개를 다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지사 뒤에 서 있는 대형 로펌, 이 변호사들의 포진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대형 로펌 중에 하나인 법무부인 화우를 선임해서 네. 굉장히 강공에 임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사의 관할 구역인 분당에 있는 분당경찰서조차도 네. 반대로 약간 창과 방패식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 4명을 이 수사 전담팀에 포함을 시켜서 정말 그 법리 검토, 사실관계, 증명의 문제에서 아주 첨예하게 네.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리고 또 입증하고 진술하는 구도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사는 그 전에 신체 압수수색 그리고 자택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어떤 뭐 아주대 병원에서 검증이라든지 일련의 적극적인 대응 이런 태세를 보이면서 아예 마음을 작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사실 오늘 나와서도 어떤 경제 정책에 관한 부분을 이런 경찰서 포토라인에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의 심리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굳은 의지 그리고 또는 또 다른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아주 강하게 대처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침묵하던 김부선 씨도요, 6일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일명 점 빼느라 수고하셨다. 이 지사의 셀프 검증이 마치 허위라는 주장을 하는 셈인데요. 이 지사가요, 이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답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사의 1시간은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도청을 비우게 돼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 수사에 좀 불만 있으시다는 그동안 입장 밝히셨잖아요.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모든 경찰이 그러는 것은 아니겠고 일부 경찰이 오버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죽이기라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기왕에 장이 있었으니까 이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건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의 삶을,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여기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제가 좀 바빠서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수사 금방 끝날 거로 보십니까? 금방 끝날 겁니다. 그 탈당을 권유한 당내 세력은 누구라고 밝혀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 당이 국민의 것인데 누가 누굴 보고 나가라고 합니까? 김원국 교수님, 지금 아무리 셀프 검증이라 하더라도 이 뭐 수술 자국까지 다 봤다라는 얘기였었는데 이 김부선 씨 그리고 공지영 작가까지 지금 고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이 사안을 봤을 때는 이건 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다양한 그런 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김부선 씨가 사실 굉장히 직설적이고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굉장히 의혈을 드러내는 성격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법적인 사안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런 사안을 제기할 때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증거와 관련되는 자료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선제적으로 일단은 셀프 검증까지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병원 측에 일단 기본적인 소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부선 씨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얘기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자신의 얘기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자료나 증거들을 통해서 그런 확실한 걸 받아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 이번에는 변호사로서의 도덕성을 실추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이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거 없이 계속 얘기를 내놓으면서 김부선 씨 자체가 스스로 자꾸 뭔가 미진한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그런 의혹을 받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요. 이런 사안은 정말로 네. 정치인의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반대되는 측에서 다시 고발을 하고 고소하는 이런 난타전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얘기,
그리고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의 이 앞으로 정책 행보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현재는 김부선 씨가 정말로 이 사안을 진중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네.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이 상황이 김부선 씨가 제기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도리어 스스로에게 불리한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조사도 정말로 낱낱이 진실을 밝히는 그런 장이 되어야만 국민들께 또 납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침묵이 길어져서요. 아마 일명 점 의혹에 대해서는 제기를 안 할 듯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김부선 씨 소식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